안녕하십니까. 우리 길의 길입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어제는 여기 천진에 와서 회사 생활했던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천진이라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92년도부터죠. 92년도부터 한중 수교 다음부터 아마도 93년도부터겠죠. 93년부터 대거 한국 기업들 중국 와서 투자했어요. 물론 상인도 있고 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어차피 처음에는 뭐 상인들 많이 왔겠죠. 처음에는 상인들 많이 왔겠죠. 여기 대련, 전진, 연태, 위해, 청도, 뭐 또 일부분은 여기 그래도 조선족 지역들 연변, 길림, 장촌, 하얼빈, 목단강, 그리고 또 일부는 상해, 또 일부는 여기 광주, 또 뭐 다양하게, 그리고 기업들 뭐 상인 보따리 장사도 제가 알기는 초창기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보따리 장사들 보면 저희 사장님도 저희 여기 이 회사 사장님도 여기 있던 회사 사장님도 항상 배를 타고 다녔어요. 여기 천진 공항도 있었는데 항상 인천에서 천진에 오고 가는 배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그런 그 당시도 배표가 엄청 쌌거든요. 배표가 싸고 비행기표는 그래도 조금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고향은 어딘지는 몰라도 항상 이 배 타고 다니더라고요.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심신지 심씨예요. 그리고 하여튼 배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사장님도 작은 회사죠. 작은 공장이죠. 작은 회사죠. 소회사죠. 소기업이죠. 기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어차피 가족 작업을 인건비 싸니까 여기서 작업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물건이. 그러니까 보통 이런 회사들 많았던 거죠, 처음에. 워낙
중국의 인건비 싸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회사들, 한국 기업들, 사실 한국 그 당시도 한국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잖아요. 88년도인가요? 88년도 서울 올림픽 뒤에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했으니까 중국은 그 당시 그래도 굉장히 아무리 큰 도시라고 해도 큰 도시들은 그래도 조금 나았었고, 그리고 여기 약간 이 바다 주변은 그래도 외국물 많이 먹어가지고 상해나 광주나 뭐 천진나 대련이나 그리고 이런데 청도 위해나 이런 데는 원래 옛날부터 막 그 유럽 기업들 좀 있었어요. 청도 같은 천진, 청도 이런 데는 외국인들 많이 오고 가고 했으니까 옛날에 보면 그 청나라 때 그리고 그 후에도 여기 산동이 독일이 막 이렇게 잠깐 그 통치할 때도 있었어요. 산동, 청도나 그리고 어디지? 일본에 들어왔었던가 하여튼 그 외국 그 유럽에서 많이 들어와 홍콩처럼 홍콩 마카오처럼 약간 그런 시절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옛날 천진도 마찬가지고 옛날 도시다 보니까 외국인들 조금 오고 가고 그래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그 당시도 맞춰서 일본도 뭐 조금 들어오고 대신 이 지역에는 일본 기업들 많이 안 들어왔어요. 보기 힘든 정도로 제가 2000년 군 제대하고도 여기 천진의 개발구 굉장히 많은데도 거의 보면 아무리 큰 개발구라도 해도 일본 기업이 뭐 한 개,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어차피 이 지역은 하고 조선족 이 지역은 약간의 한국 때문에 한국을 인해서 동네들 그래도 발전이 많았고 한국 인해서 이 특별히 약간 이런 조선족들 그래도 어느 정도 덕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니면 조선족들 사실상 이게 거의 뭐 할 일이 없죠. 조선족 살고 있는 지역이 거의 뭐 이 동네다 보니까 뭐 농사 빼고는 거의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농사는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중국의 농사는 사실상 뭐 수입이 그다지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겠지만 뭐 돈이나 뭐 모으든가 뭐 이렇게 사실 애들 학교 보내기도 농사에서는 쉽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부터 그리고 대학교도 이 학비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자기 살고 있는 동네나 거의 뭐 이 대학교 없으니까 대학교도 기숙사 생활해야 되니까 막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 당시 문을 열었던 거죠. 길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조선족들 길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전부 이 뭐 장사하시는 분들, 작은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 제가 기억 중 그 당시 뭐 어떤 회사 많았냐면 가발, 낚시, 낚시용품, 가발, 그리고 또 뭐였지? 아, 의류, 옷, 그리고 나중에 이런 대기업들 삼성이나 막 이렇게 삼성이나 대우나 그 당시 대우 꽤 유명했어요. LG나 막 이런 기업들 많이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하도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조선족들 여기로 대거 막 이렇게 통역이나 막 그 통역들 물론 모든 사람 사실 이게 약간 이 한국 분들 헷갈리는 게 통역 분들은 다수가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이 회사에서 보면 조선족들 꽤 많잖아요. 지금 다 조선족들인데 다 통역이 아니에요. 통역 하시는 분이 이 아가씨 분이에요. 이 아가씨 분이에요. 그리고 이 아가씨 뭐 이렇게 업무 많다 보니까 여기 아가씨 한 명 더 추가해서 통역 썼어요. 2명. 그리고 이분은 통역도 하면서 뭐 회계 업무도 하고 그리고 추락 이 컨테이너 들어오고 뭐 컨테이너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무역 쪽에도 업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 통역은 나중에 이 아가씨를 통해서 하더라고요. 이 아가씨 통해서 얘가. 그리고 여기니 이 형은 후에 그 생산 라인 약간 통역 비슷하게 생산 책임자로 잠깐 일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어차피 밥 했었고, 저희 아버지도 약간 그 남자 직원들 관리식으로 막 이렇게 사장님이 선생님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약간 사장님보다 뭐 한 몇 살 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면서 그 했었거든. 왜냐면 그 전에가 저희 그 이모네 형이 여기서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그 사장님은 저보고 뭐 항상 장군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당시만 해도 한국어를 잘 몰랐어. 이 조선족들 그냥 집에서 사용하는 몇 마디 그 일상 용어만 알았지 한국말을 잘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일하는데 거의 눈치로 일한 거죠. 눈치껏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뭐 16살이었으니까 무슨 철도 없고 뭐 일하는 경험도 없고 그냥 눈치로 했던 거죠. 물론 이 낸시에 있는 분들 보면 막 일하는 거 보면 아마도 속으로는 일도 별로 못하네 막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다 제 후배예요. 제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저희 같이 일하던 형들은 다 그만두고 한 명, 2명 그만두고 다 갔어요. 왜냐면 이 사실 이 회사가 보면 작잖아요. 작으니까 막 이렇게 이 조금 그래도 저기 하는 형들은
이런데 오래 못 붙어 있어요. 딴데 시내 들어가면 천진시가 굉장히 크잖아요. 천진시 작지 않거든요.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당시 기업들 엄청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대련도 가깝고, 대련도 이 한국 회사들 엄청 많이 들어왔고, 그 순식간에 한 1, 2년 동안 엄청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여기 연태 있네요. 여기 연태도 많고, 유해가 제일 많았죠. 그럼 밑에 청도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하면 하여튼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조선족들 보면 공장에서 무조건 통역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그래도 말이 통하니까 편하니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 형도 그렇고 조선족 형인데, 얘는 우리 동네 그 친구죠. 동네 친구들 후에 이렇게 저희 부모님도 오고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 그리고 저희 사촌 동생, 그리고 사촌 동생 보니까 또 사촌 동생 친구 부르고 온 동네 사람들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역로 뭐 이렇게 일했다기보다 그냥 일반 일터를 제공 많이 해줬어요. 대신 조선족을 우대했던 거죠. 지금 한국에서 조선족을 우대해서 한국 온 것처럼 외국인하고 일반 외국인하고 차별이 있잖아요. 일반 중국인하고 차별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도 어마어마하게 우대했던 거지. 채용하더라도 먼저 조선족을 써주고 한족보다. 대신 생산 라인은 보통 거의 다 이 한족들 많이 일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청진 보면 여기는 북경이고 하북성이잖아. 여기 다 하북성이에요. 하북성이니까 제가 기억 중은 이쪽 지역에서 직원들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산동성에서 많이 오고, 멀지 않으니까 천진에서. 그 산동성 사람들은 위해 청도를 많이 가고 천진을 많이 왔어요. 가깝다 보니까. 그리고 북경은 이런 공장가 없잖아요. 북경은 거의 다 이 한국 기업들하고 해도 거의 사무실도 많이 들어갔고, 그 천진은 이 개발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막 구마다 개발구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개발부에서 부지를 떼주는 거예요. 부지를 여기 딱 구역을 여기 뭐 대항구에서 개발구 하나 만들고, 뭐 당구구에서 개발구 하나 만들고, 또 뭐 북진구에서 개발구 하나 만들고, 또 그 무청구에서 개발구 하나 만들고, 그리고 서청구에서 개발 하나 만들고, 뭐 구마다 다 이 자기들 저기 해외 그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다 개발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무상로 뭐 이 뭐지 세금 한 10년 15년 동안 안 받겠다 하고, 그래서 서청구 이래 삼성하고 현대, 삼성 모니터, 현대 모니터 이거 많이 들어갔어요. 그 삼성전자, 그리고 어디지?
무청구 무청개발구도 삼성 공장 어마어마 크게 있었고, 북진구는 LG전자가 들어갔었고, LG전자. 그리고 대항구는 뭐가 있었냐면 대우 들어갔어요. 대우. 그리고 그 대우, 맞아. 대우 꽤 많은 회사, 그 에어컨도 들어갔고 전자레인지도 들어갔고, 공장 다 달라요. 대신 대우전자도 있었고, 하여튼 대우 결사를 다 대항구에 들어갔고, 당구는 여기는 약간 국제 도시였어요. 왜냐면 여기 항구가 그 당구에 있었으니까. 항구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 당시 제가 기억 중 미국 기업 막 모토로라도 있었고, 하여튼 유명한 기업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세금 더 적게 받고 막 이런 데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1, 2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그 기업들 들어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족들 뭐 굉장히 그 일자리가 많아진 거죠. 요 고향에서 농사는 안 되고, 대신 여기 나오면 고향에서 뭐 회사 다녀도 뭐 얼마 못 받고, 한 200, 300 밖에 못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오면 뭐 한 3, 400, 500씩 받으니까. 그리고 여기 고향에서는 일 자리가 원래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일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많았냐면, 젊은 애들 막 10대, 20대 애들, 10대 후반, 20대 애들 뭐 했냐면, 노래방 그 웨이터, 남자들, 여자애들은 노래방 아가씨 막 이런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여기 천진, 텐진, 다련, 연타이, 뭐 웨이하이, 칭다오 막 이런데 노래방 KTV 그 노래방도 이 아가씨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조선족 아가씨들은. 그 하여튼 조선족들, 하여튼 그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들 때문에 약간 굉장히 중국 내에서도 취직률가 높았던 거죠. 일 없는 애들,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고 일은 해야 되고 하는 애들은 전부 다 이쪽으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조금 날치는 애들은 또 멀리 가고요. 더 멀리 왔으니까요. 고향에서 떠나가지고 이쪽 남쪽으로 많이 온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종 여기 그 한국 무역하는 사람들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방 쪽에는 무역이 좀 발달됐거든. 뭐든 뭐 액세서리든 뭐 옷이든 신발든 이런 공장들 많았으니까. 그리고 무조건 이 말을 안 통하니까 무조건 통역은 못해도 한 명은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막 이렇게 그런 상인들도 많았고. 남쪽에는 처음에는 대기업들 남쪽으로 가는 기업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부 다 이 북쪽 요 지역, 그래도 한반도하고 가까운 지역에서 썩 후에 나중에 한 뭐 2000년도 들어와서 내륙 지방도 들어가고 남쪽에도 투자 많이 하고, 삼성이나 LG나
SK나 막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뭐 알아주는 회사들. 아, 전진 뚱리쥐도 있구나. 동래구도 있고, 동래구는 제가 기억 중 그 당시 가발 공장이 그렇게 많아요. 그 한두 집 아니야. 그리고 낚시, 아, 그리고 찐난쥐, 어? 동래구도 있고, 집랑구도 있고, 아, 전진이 구가 굉장히 많아요. 시 중심도 구가 많은데 주변 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전부 다 이게 개발구 있고 동료구도 개발구 있고. 약간 그 한국 분들은 동료구에서 많이 살았죠. 거기 뭐 고려 호텔인가 서울 호텔인가 서울 호텔 고려 호텔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많이 그 활동하더라고요. 그 주변 뭐 한국 요리, 어? 한국 요리, 한국관 막 이런 데 있으니까. 그리고 그 지역은 뭐가 많았냐면 이 노래방들 많았어요. KTV가 많았어요. KTV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노래방 아가씨하고 젊은 남자들 20대 남자들은 좀 잘생기고 남자애들은 웨이터를 많이 복무원 웨이터로 많이 했죠. 그 막 이렇게 그 뭐지 팁까지 받고 팁 받고 막 이런 애들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사장님들 모시고 이 노래방 가면 전부 그 연변이나 흑룡강 얘네 애들 남자애들 웨이터 하는 사람 애들 엄청 많았어요. 20대. 하여튼 이래저래 조선족들은 길이 한 개 더 생겼고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계련으로 간 사람들이 있고 한국에 온 사람들이 있고 사실 이때만 해도 아마 이 계련이 그다지 많이 없었어요. 그 전만 해도. 물론 초창기는 계련 얘기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얘기할 건데 그래도 일본이 조선족들한테 최대한 이익이 오는 일본이 여기 한국 기업들 대거 중국 투자 했기에 여기 일본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한 2번이는 뭐 한국의 친척 방문, 3번은 뭐 이 한국 노무 수출, 뭐 4번은 뭐 계련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래도 계련이 많지는 않았으니까. 그래도 계련은 많지 않아요. 요거 상대적으로 막 이렇게 친척 방문이 그래도 꽤 많았거든요. 그리고 노무 수출, 노무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 꽤 있었고, 그리고 그 중간에 계련이죠. 뭐. 계련은 많지 않았어. 그리고 미리꾸죠, 미리꾸죠. 배 타고 여기 공해에서 한국 배가 여기 사람 받아가지고 또 이 한국으로 미리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최대는 그래도 한국 기업들 이렇게 대거 들어왔으니까 더더욱이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조선족들 그렇고 이 한국 사람들, 한국 기업 대한 뭐 한국 대한 이 인식이 이때가 딱 잡힌 거죠. 93년도부터 94년도부터죠. 93년도부터. 저는 95년도부터 출근했으니까 95년도부터 출근. 그래도 1세대죠. 저도 1세대죠. 여기 출근하는 1세대라고 봐야죠. 천진에 출근하는 1세대라고 봐야죠. 그 당시 그래도 대기업은 많지는 않았어요. 대기업들도 그래 조금 약간 상황 지켜봤던 거죠. 천천히 들어오더라고. 처음에는 그래도 다 뭐 개인 기업들 막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보따리 장사.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선족들 삶이가 그래도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선족들의 위신도 많이 올라갔던 거죠. 왜냐면 통역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회사마다 뭐 이렇게 다니는 한국 사장님들마다 이 통역이 필요하니까 전부 통역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잘하든 못하든 뭐 이래저래 뭐 선루하든 이렇게 통역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 중에서도 옛날에는 막 조선족들 막 욕하고 깔보고 했는데 한국 기업들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그래도 윌로 본 거지. 오, 너네 민족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래도 세계적으로 발전된 나라구나. 우리 중국보다 낫구나. 이런 조금 윌로 봤던 거예요. 이 전체 동북 지역에서라도. 왜냐면 조선족들 거의 다 이 동북 지역에서만 살고 있었으니까. 이 밑에 지방 거의 뭐 없었어요. 사실상. 거의 살지 않았으니까. 이 거의 다 동북 지역에서만 살고, 띄엄띄엄 여기 북경이나 막 이런데 산동이나 조금 살았겠죠. 뭐 그거는 1%도 안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살았다고 얘기는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한국 덕분에 조선족들 위신이 많이 올랐던 거죠. 이거는 뭐 부정할 수는 없고, 그리고 대신 뭐 어차피 반면이 조선족들 때문에 그래도 한국 기업들 편하게 투자한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대거 여기서 뭐 93년도 시작했다고 치어도, 그리고 2000 뭐 한 지금 25년도니까 물론 지금 현재까지도 이 기업들 많지만 여기서 뭐 2010년도까지 거의 대기업들 빼고 거의 순차적으로 다 빠졌잖아요. 거의 다 중국에서 빠져나왔으니까 다른데 동남아 가든 뭐 다른데 쪽으로 다 빠진 거죠. 사실 그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었는데 뭐 중국의 뭐 정책이든 뭐든 인건비 상승이든 물가 상승이든 인해서 뭐 전부 다 빠져있던 거죠. 대신 어차피 이때는 그래도 이 지역은
한국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한국 영향력이. 부정할 수는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시간 지나니까 이거를 뭐랄까 약간 축소, 자기들 잘나서 자기들 잘해서 이만큼 발전했다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역 경제는 거의 한국에서 받쳐줬던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뭐 물론 한 20년 전부터 막 큰 소리 치고 자기들 엄청 발전하고 대단하게 발전한 것처럼, 스스로 발전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약간 은혜를 약간 뭐랄까요, 나몰라 했던 거죠. 지금 뭐 물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이 사회 여기서 제 눈으로 보고 자라왔으니까. 그런데 요 밑에는 이쪽 남쪽 지방은 어떻게 보면 이 남쪽 지방은 이 남쪽 지방도 거의 어마어마하게 발전해 왔잖아요. 근데 이 남쪽 지방 발전한 이유가 거의 일본하고 대만, 일본하고 대만, 그리고 밑에 동남아 나라 한두 나라, 말레이시아 막 이런 나라, 싱가포르 막 이런 나라 굉장히 많이 그 일자리를 만들어 줬고 기업을 투자해 줬고, 대만도 그렇고 어마어마, 그 당시 대만하고 사이 좋았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이쪽에 광주 쪽에 투자 많이 했었고 투자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와가지고 내가 언제 이렇게 받았나 하는 식으로 지금 정치 상황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이 지역은 거의 한국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경연했는데, 그리고 이 밑에 지역은 거의 뭐 일본 대만에서 엄청 많이 투자했잖아요. 전자회사 뭐 소니, 파나소니, 그리고 대만 회사들 엄청 많이 투자했어요. 그리고 그 너무 수출도 많이 했고.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보면 중국이 발전하는 지역들 보면 다 이 지역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요 안에 지역들은 다 못 살아요. 못 사는 지역이요. 굉장히 못 살아. 요 안에 요 안에 지역들 굉장히 못 살아요. 굉장히 못 살고 있어. 여기도 포함될 걸. 아, 여기 포함해요. 요 지역, 요 지역도 포함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요 바다 주변에서 지역들 잘 살고 있지. 경제 GDP도 높고, 저 안에는 사실상 얘 다 못 살아요. 뭐 돈이 나올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역사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보면 30년밖에 안 됐는데, 30년 전의 일을 완전히
완전히 뭐 뭉개버리는 거죠. 이건 사실 나중에 차근 얘기해도 중국은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입장이에요. 원래 이 많은 사람들, 외국 기업들 많이 매개 살렸고, 어? 그런 거를 지금 30년 밖에 안 된 이 일들이 완전히 언제 그랬나 언제 그랬는 그런 시절이 있었나 막 이런 식으로 한국이든 일본이든 대만이든 밑에 뭐 말레이시아 이런 그 당시 말레이시아도 좀 그래도 잘 살았거든요. 너무 수출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사촌 형이 여기 연길 도문에 살았는데 그 당시 말레이시아의 저기 너무 수출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대만 가가지고 뭐 전자회사 가서 출근하고 그 너무 수출 계약하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3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세월이 지나보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는 우리가 더 강하다는 거죠. 대신 이 역사는 그러니까 자기들 도움 필요할 때는 다 그 받아들이고 물론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런 막 이렇게 이런 저임금 인해서 한국도 그만큼 또 발전했고 저임금 인해서 일본도 발전했고 대만도 발전했고 밑에 동남아도 발전하긴 했는데 문제는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잖아요. 최대 응? 수해 본 거는 이기 본 거는 중국인데 사실 약간 중국 사람들은 약간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중국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막 이런 회사 사람들 많이 겪어보고 겪어봤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정부가 이런 정책들 정권이 10년씩 바꾸다 보니까 약간 배난 거는 부정할 수는 없죠. 10년씩 정권이 바뀌니까. 다들 여기 주변 나라들 다 중국 경제 발전 위해서 도왔던 나라잖아요. 그 역사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나중에는 막 이렇게 어? 한국도 무시하고 일본도 무시하고 대만을 어떻게 무력 통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 되지도 않아요. 지금 사회가 시대가 언젠데. 하여튼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런 일들이 아마 20대, 30대는 전혀 몰라요. 제가 30대, 40대까지 전혀 모르는 사람 다반수예요. 거의 뭐 한 80대 어르신들, 70대, 60대 이런 분들 다 알고 있는 거지. 너희들 언제 이렇게 컸냐, 막 이런 역사를 알고 있는 거지. 20대, 30대, 40대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문제죠. 어떻게 보면 이래저래 정치인들 문제야. 그러니까 정치인들 그래도 역사를 알고 바르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역사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돌아보면서 더 발전하고 하잖아요. 근데 무식한 것들은 이거를 다 자기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이 왜 이렇게 중국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자기들 만든 거예요. 자기들. 하여튼 오늘도 이 조선족들은 뭐 조선족 분들도 뭐 저하고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면 공감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도 나쁘든 좋든 중간에 나쁜 일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나쁘든 좋든 한국 때문에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조선족들 덕을 많이 본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로 도와서 한국도 발전이 많았던 거고,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이었으니까, 하여튼 이 과정을 다 기억하고 지금 20, 30대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 TV 막 이런 데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막 옛날 얘기들. 하여튼 오늘도 여기 천진 얘기 잠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